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JSP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은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SN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회원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광수생각의 이야기는 이문열의 사색중에서에서 따온 이야기네요. 싸워라. 지금까지 너는 언제나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다. 이번만큼은 싸워 얻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써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법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책 중에 하나인 탈무드의 이야기를 옮겨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기는 자는 적이 없다라는 제목이네요. 자기만큼 어려운 적은 없다. 자기에게 이기는 자는 적이 없다. 타인을 이기려 하기보다 우선 자기 자신을 이겨라. 그리고 사회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승부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큼 다루기 어려운 자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은 장애물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면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 생각해도 됩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신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반영한 SNS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주차에서는 우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그리고 공통화면 디자인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 2주차에는 게시판을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완성으로서 메시지나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16주차에는 우리가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기말고사는 필탁고사이나 온라인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과제는 이제 16주차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는데 강의록에 이번 주부터 3주차 동안 실시하고 있는 요 사이트를 약간 응용해서 내 걸로 좀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말 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사이트가 복잡해지고 프로그램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분석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시행을 해보도록 하죠. SNS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이용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SNS 사이트죠. 사실은 페이스북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긴 하나 싸이월드라고 칭하던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은 시장도 이제 좁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이 미국에서 두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싸이월드 같은 이런 이제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이 SNS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나와 친구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SNS라고 부르는데 이 SNS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정도를 분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살펴봤더니 SNS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나와 관련되어 있는 친구 목록을 좀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상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친구들이 올린 글의 목록을 내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홈으로 가거나 로그인을 가거나 로그아웃 가거나 이런 기능들도 필요하게도 생각이 됐네요. 또한 글 또는 댓글을 올리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없이 가장 최신의 글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리고 수정, 삭제 기능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정 기능만 가지고 있고, 수정 기능은 없고 삭제 기능만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SNS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형태,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를 뭐 살펴본다면 사실은 거의 트위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조잘글이다, 짹짹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자면 한 줄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면 보통 이런 내용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 줄 게시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댓글 기능까지 추가를 한다면 이제 거의 SNS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이트는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BBS 게시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SP로 우리가 게시판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게시판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SNS는 그래서 이제 회원과 관련돼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게시판 관련 기능, 메시지 관련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회원과 관련한 기능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친구 목록 보기, 최근에 가입한 친구들 목록을 봄으로써 좀 최근에 친구가 된 최근에 이제 친구가 된 사람들과 좀 더 교류를 원활하게 해주면 이 SNS 기능이 더 좋아지게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게시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록 페이지, 글쓰기 페이지, 상세 보기 페이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페이지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한 줄 게시판 기능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 게시글 목록 보기를 이제 하도록 하죠. 여기다가 우리는 댓글 목록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적기 기능을 하도록 하겠고, 삭제 기능, 좋아요 기능도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게시글 등록 삭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텍스트 정도만 입력하는 기능을 하겠고, 댓글 또한 간단하게 텍스트로 댓글을 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는 기본적으로 선호도를 표시해 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클래스로 한번 필요한 클래스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네요. 그래서 회원과 관련돼 있는 것들, 얘네들은 패키지 mysns.member라고 하는 곳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SNS와 관련돼 있는 기능을 처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BBS 관련돼 있는 기능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기능에 해당되는 것도 조금 처리를 하도록 하죠. 먼저 멤버와 관련돼 있는 것을 보면 DO 클래스로서 멤버를 처리를 하겠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해주는 즉 DAO 클래스로 우리는 멤버 DAO라고 하는 걸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 SNS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처리하기 위한 DO 클래스, 답글 처리를 위한 DO 클래스, 그 다음에 게시글과 댓글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DO 클래스, DO 클래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글과 관련되어 있는 건 메시지라고 하는 DO 클래스, 답글과 관련된 것을 리플라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메시지와 댓글 목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메시지 세트라고 하는 DO 클래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은 우리 메시지 DAO 클래스에다 넣어둠으로써 우리 그 등록, 삭제, 목록 처리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게시글과 관련한 DO 클래스로서 BBS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겠고, 그 다음에 기능과 관련한 DAO 클래스로는 BBS DAO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SP에서 우리가 앞서 필터에서 배웠죠. 그래서 한글 인코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NC 필터를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종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dbman을 클래스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MVC 패턴에 근거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컨트롤러를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러는 우리가 사용자와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SNS와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러, BBS와 관련된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개의 컨트롤러 구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유저 컨트롤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도록 하죠. 여기에는 그 액션 값이 new user, 로그인,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ew user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처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member DAO 클래스에서 add member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인의 경우에는 로그인 처리를 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member DAO 클래스에서 로그인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로그아웃은 로그아웃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것은 컨트롤러에서 그냥 우리 세션에 등록되어 있는 UID 값만 삭제를 해주게 되면 로그아웃 처리가 되겠습니다. SNS와 BBS에 관련되어 있는 액션은 다음 시간 이후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4개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의 테이블만 만들어서 오늘 사용을 하고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JSP SNS라는 이름을 놓겠고 소유자는 SA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익히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하는 위치는 이 위치에 저장을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로그인을 만들도록 하죠.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JSP 유저라고 하는 로그인으로 만들도록 하겠고 비밀번호는 패스로 넣겠습니다. 암호 정책을 기본적으로 강제 적용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고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좀 전에 만든 myJSP SNS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매핑을 통해서 myJNS SNS에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이때 DBOwn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구축될 테이블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먼저 멤버 테이블이 있죠. 멤버스는 UID,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조인 데이터 5개의 필드를 갖도록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BBS를 추가하기로 하죠. BBS에는 넘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게시판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메시지 아이디, 메시지 내용, 작성자, 그 다음에 좋아요 카운트, 업로드 데이터 등을 갖도록 하겠고 댓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RID, 리플라이 ID를 값을 주도록 하겠고 이 MID는 위에 있는 메시지와 그 관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개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답글의 내용이 들어가겠고 작성한 사람, 업로드 데이터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 ERD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으나 오늘은 그 필요한 것이 여기에 멤버 테이블이기 때문에 멤버스 테이블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설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UID, 사용자 ID는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 variable 캐릭터 15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값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variable 캐릭터 15자, 늘 값 허용하지 않습니다. name은 n variable 캐릭터로 10자를 처리해 줬고 늘 값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variable 캐릭터 50자로 처리했고 늘 값을 허용하지 않으며 join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을 쓰고 늘 값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인 필드를 요청합니다. 추가적인 필드를 하나를 더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것입니다. 그 오류가 생기는 것들을 수정함으로써 우리 실력들이 늘게 되죠. 자, 여기에 테이블을 추가한다면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한다면 어떤 것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이는 보통 우리가 생년월일로 넣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성별, 그 다음에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추가 필드로 굉장히 적합한 후보들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뭐 사용자 등급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을 좀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샘플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냥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것은 insert into 구문을 사용하면 되겠고 또는 그냥 그 insert into는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저기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직접 입력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패스라고 하는 홍길동을 일단 우리는 추가를 했네요. 자,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와 겹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으니 이제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파일 뉴 프로젝트로 하고 템플릿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myJSP SNS라고 하겠고 타겟 런타임이나 다이나믹 웹 모듈 버전은 저기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web.xml에 체크를 해두게 되면 내가 만들지 않고도 web.xml이 만들어지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기존 작업을 이용한 환경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에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에러 폴더를 여기다 복사를 해 넣겠습니다. 강의록 12번에서 구현을 해둔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3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쪽 영역에서 We're Social 2라고 하는 이 영역에 이미지를 넣어서 좀 치장을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사실은 하이퍼링크를 연결을 해둘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연결하지 않고 저 위치에 저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배너 광고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저기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 3가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웹 빼기 INF 아래쪽에 보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JSTL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JSTL을 우리는 여기에 그 기존 JSP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깅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 INF에서 웹 XML이 복사가 돼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만들어져 있을 텐데 나중에 우리가 앞서 했던 작업들을 참고로 해서 쟤네들은 좀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 보면 context.xml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위치 지정하는 게 있었죠. JNDI 처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JNDI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정보들을 좀 바꿔줘야만 합니다. 자, 먼저 context.xml입니다. context.xml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를 정의를 해두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JSPDB였습니다. 얘를 JSP SNS로 바꿔두면 되겠네요. 다음 web.xml입니다. web.xml에서 우리가 지정할 것은 시작 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이트에 접근하면 기본적으로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게 시작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default.jsp라고 지정을 해놓게 되면 자동으로 default.jsp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과 관련한 그 리소스 레퍼런스를 지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한글 필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필터에서 초기화를 할 때 만약에 인코딩 처리가 안 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인코딩 방식 UTF-8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오류 관리 처리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서서 실습했던 내용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오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12장에서 했던 dbcp.jsp를 복사해서 여기에 jdbc connection.jsp라고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서 기존에 있었던 요 내용 대신에 여기에 컨텍스트를 이용한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제 연결하는 이 내용으로 한번 복사를 해서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기존이랑 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UID, name, 이메일, join date를 확인하는 형태로 여기에 while문 내부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현재는 우리 테스트 하나밖에 없죠. 홍길동 자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자료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작업이 끝난다 하면은 이 파일은 우리 실제 필요한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헤더 영역이 있고 중앙에 내비게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을 요 영역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을 div의 id 값을 ref라고 하는 형태로 두기로 하겠고, 여기 안에 섹션을 넣어 가지고 id가 메인인 섹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섹션 안에는 id 섹션이 들어 있고 aside 섹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 안에 두 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에 푸트라고 하는 것을 아래에 붙여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 구성을 처음에 초기에 완벽하게 해 놓는다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요 영역을 제외한 저기 섹션 ID 컨텐트 영역을 제외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별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푸트나 어사이드나 그 섹션 메인이나 아니면 이제 내비게이션 헤더 이런 것들은 전체 페이지에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ASP.NET에서는 마스터 페이지가 있었죠. 근데 저기 JSP에서는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마스터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든 페이지에 복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화면을 미리 구성을 해두기로 하죠. 근데 우리가 include 기능을 이용하면 뭐 마스터 페이지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마스터 페이지에 상당히 가깝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 영역에 공통에 해당되는 영역들, 자, 공통에 해당되는 영역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헤더, 내비, 그다음에 div ref, 섹션 ID, aside, footer 이런 것들이 공통 영역에 해당이 되죠. 쟤네들은 각각 우리가 뭘로 만들 거냐? include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메인 페이지에 해당되는 길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저 영역에서 요 영역을 헤드로, 여기를 랩으로, 그리고 요 영역을 섹션 메인으로, 그 중에서 왼쪽 영역은 그 섹션 컨텐츠 영역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사이드로, 아래쪽은 푸트로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기 로그인은 커스텀 태그로 구현을 해서 초기에는 로그인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저기에서는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버튼만 보이도록 그렇게 커스텀 태그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기로 하죠. 저기는 CSS 밑에 style.css라는 형태로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CSS라고 하는 것들은 스타일 시트는 디자이너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일 시트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서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배포할 때 스타일 시트를 같이 공개를 해 둘 테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그 압축 해제된 파일들을 저기다가 넣어두기, 복사해서 그 구현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그 The MIT 라이선스라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MIT 대학에서 초기에 만들어서 이제 배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교재의 저자인 황희정 교수가 이제 일부 수정한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두고 있네요. 자,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CSS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태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커스텀 태그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메인 메뉴에서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 관리할 때, SNS 처리할 때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S 메뉴는 게시글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R 메뉴는 댓글과 관련되어 있는 것,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
그 댓글이나 게시글을 제한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처리를 해주는 태그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BS 라이트는 BBS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여기 BBS 사용할 텐데 이것도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는 게시글 작성을 제한해주는 형태로 라이트 태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얘를 만들도록 하겠고 얘네들은 3주차에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태그 로그인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바디 컨텐트가 스크립트 리스트 형태로 바디 컨텐트가 바디 태그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태그 라이브러리로서 우리가 코어에 해당되는 그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은 폼 태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이름은 로그인 폼, 메서드는 포스트로 해서 유저 컨트롤.jsp 페이지,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때 우리가 하나 값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게 있죠. 쿼리 스트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걔네들은 우리가 input 타입 히든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우리가 로그인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cchoose와 cwhen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cchoose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cwhen, cotherwise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cwhen에서 뭘 확인했냐 봤더니 uid 값이 널 값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uid 값이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uid는 우리가 어디다 저장을 해둘 거냐면 세션에다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세션에 저장이 되어 있는 uid 값이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쟤네들은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로그아웃 처리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cwhen이 uid가 낫널일 때는 인풋 태그 히든으로서 우리가 액션 값을 정의해 주는데 로그아웃 처리해 주면 되겠고 버튼이 하나 존재하는데 서브밋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 글자는 로그아웃이라고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로그인 태그가 보이게 되겠네요. 자, 저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로그아웃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로그아웃 처리는 어디서 하느냐? 유저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C otherwise는 우리가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그인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다 로그인이라고 글자를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A 태그를 사용했는데 href에다가 그 값을 저기 URL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을 눌러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태그로서 히든으로 로그인 밸류 값을 넘겨주고 액션에 로그인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인풋 타입 텍스트로서 글자를 입력했네요. UID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네요. 그리고 인풋 타입 패스워드로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네요. 그 다음에 submit 버튼이 있고 밸류 값은 로그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로그인이라고 찍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디폴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MVC 패턴을 쓰는데 여기에서 C가 M과 V 사이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C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프로그램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컨트롤러를 직접 호출하기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 페이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 페이지 이름은 우리가 웰컴 파일 리스트에 디폴트라고 등록해 놨죠. 그 페이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시작 페이지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뭐 별로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response.send redirect를 통해서 sns.jsp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네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우리가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바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직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추후에 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jsp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공유를 위한 페이지인데 메인 페이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메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우리가 공유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해두고 얘네들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를 추가를 하고 임포트 구문이 하나 추가되어 있네요. java.util.별표
자바와 관련되어 있는 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JSTL의 코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작성한 태그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핸들러 기반이기 때문에 URI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태그 파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그 dir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My SNS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5번부터 메인 디자인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먼저 스타일 시트 정의를 해줬네요. 지금 현재 우리는 CSS의 폴더 속에 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을 복사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도록 하겠네요. 그 다음에 jQuery UI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이 파일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Query와 jQuery UI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 링크를 두 가지를 추가하도록 하죠. 그냥 이 jQuery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요거는 그대로 그냥 이용하도록 하죠. 뭐 아래쪽에 있는 아코디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는 이제 이 아코디언 컴포넌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jQuery 구문입니다. jQuery는 사실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jQuery를 공부하지는 않았죠. jQuery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jQuery에 대한 공부도 좀 해놓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뭔가가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SNS에서 글 목록을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댓글까지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걸 아코디언이라고 합니다. 아코디언 연주할 때 우리가 그 악기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돼 있죠. 그물이. 그래서 이제 양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코디언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코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문은 그 사실은 나도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그 여기에 메시지를 선택하면 펼쳐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을 아코디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친구 추가를 위한 새로운 윈도우를 생성시키는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바 등이 없는 윈도우로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누를 때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펑션으로서 new use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하나 만들기로 하죠. 여기에서는 window.open을 통해서 새로운 윈도우를 하나 열게 되겠고, 그 윈도우에는 new user.jsp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username, 그 다음에 각종 속성값들은 대부분이 no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툴바도 보이지 않고 그냥 딱 그 상자만 하나 보이는 그런 형태로 윈도우를 열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 바디 태그에 들어가 있네요. 바디 태그에 여기 My Simple SNS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죠. 걔네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include를 이용을 했습니다. include 지시어를 이용을 해서 include header.jsp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nav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내비게이션 영역입니다. 내비게이션 영역도 우리가 include 지시어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데, include 지시어에는 기본적으로 홈, new user, 메시지 게시판, 로그인 이런 버튼들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에서 그 div 태그 ref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섹션 메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기본적으로 메인 컨텐츠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여기에는 페이지마다 내용이 달라질 영역들이 되겠네요. 거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내 소식 업데이트 해가지고 글을 올리고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텐트 영역이라고 해두고 그 B 태그로 내 소식 업데이트, 그 다음에 임식으로 형식을 보기 위해서 인풋 태그와 버튼 태그 두 개로 이제 일단 그 영역을 좀 잡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들은 좀 내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 다음 친구들의 최신 소식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달기 기능도 이제 보이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코디언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div 태그의 id는 아코디언이라고 넣어두었고 위에 있는 그 jQuery에서 정해놓은 아코디언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냥 샘플로 그 HTML로 만들어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는 DB에서 읽어와서 이 내용들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냥 HTML이라서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모양만 갖추어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 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영역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aside 영역에 해당이 되겠고 거기에는 또다시 include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ooter 영역이 있는데 footer 영역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죠. 이것도 include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include 될 파일들을 몇 개를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걔네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영역입니다. 헤더 영역은 그냥 my simple SNS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include 내부에서 들어있는 거라고는 div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h1 그 1번 크기의 이제 헤더 태그로서 이제 id 영역을 이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my simple SNS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값을 설정을 해 두었네요. 다음 그 내비게이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홈, new user, 메시지, 게시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사용자 그 파일 기반의 사용자 지정 태그를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목록으로 조치를 취해줬고 그 목록에서 지금 처음에 홈 영역은 A 태그에 아무것도 없네요. 홈은 눌러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new user는 A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new user 메서드를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나타날 글자는 new user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A 태그에는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바뀌게 되겠죠. 메시지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게시판도 이렇게 게시판 태그 그 A 태그를 이용해서 게시판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SNS 로그인이라고 하는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서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네요. 자, 여기에는 로그인 이전에는 지금 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로그인 이후에는 그냥 로그아웃 버튼만 볼 수 있도록 보이지는 그런 커스텀 태그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붙을 aside 영역에 붙어질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새로운 친구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고 user1, user2가 있네요. 그래서 h2 태그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목록으로 그 우리가 user1, user2를 넣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읽어온 자료를 이용해서 수정을 표현이 되도록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 달라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에는 이제 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두었습니다. We're Social2라고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통해서 한빛미디어와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이제 그 주소를 넣어뒀는데 A 태그에서 href에다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클릭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확한 주소만 준다면 우리는 이동하는 것도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푸터 태그입니다. 푸터 태그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푸터 태그에는 홍길동이 들어있고 MBSP 빈칸인 거 알고 있죠? 빈칸. 그 다음에 add copy 그러면 여기에 C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여기 오른쪽에다 붙여줬네요. 이렇게 해서 푸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default.jsp를 이제 그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default JSP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면 디폴트는 사실 뭐 하는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디폴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에 뜨는 것은 sns.jsp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뜨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기능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기본적인 틀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클릭을 해도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뉴 유저, 로그인,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친구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것, 이 세 가지를 후속으로 처리하기로 하죠. 자, 지금까지 한 40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업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제 메인 작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멤버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오늘 처리할 거라 그랬죠. 멤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요거까지 처리를 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 SNS, my SNS 멤버 패키지에 멤버 DAO 클래스와 멤버 DAO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네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틸리티에 ENC 필터와 DBman 이렇게 두 가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dbman.java입니다. dbman.java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커넥션을 얻어오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class dbman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public static connection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기로 하죠. 자, static 정적 메서드로 선언을 해줬네요. 자, 정적 메서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 이름에서 곧바로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dbman.getConnection 괄호 열고 닫고 그렇게 해주면 그 결과를 커넥션 클래스 객체로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위쪽에는 커넥션 풀을 이용하는 코드로, 아래쪽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지금쯤이면 이 커넥션 풀이 동작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아래쪽을 이용을 해서 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커넥션 풀로 동작이 잘 되는 때는 커넥션 풀로, 안 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만들어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조치를 해주고 해야 되겠고, 오류가 없으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yutil 클래스를 그 패키지 내에 우리가 필터로서 ENC 필터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ENC 필터는 우리가 전에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웹 필터로서 모든 JSP 파일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인코딩 처리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코딩을 처리하기 위한 멤버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생성자나 디스트로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두 필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리퀘스트의 그 인코딩이 널 값이라고 하는 것은 리퀘스트가 날아왔는데 인코딩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코딩 값을 이용해서 set character 인코딩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저 인코딩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web.xml에 그 컨텍스트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놓은 값을 불러와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화 파라미터에서 인코딩 정보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getSublist 컨텍스트에서 getInit 파라미터 인코딩 값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UTF-8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JSP를 호출할 때 인코딩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UTF-8 방식으로 페이지에 인코딩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인코딩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13장에서 했던 ENC 폼과 리절트 폼을 result.jsp를 복사해서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인코딩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우리가 톰캣 서버가 실행될 때 리스너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트가 두 개가 설정이 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13장에서 만들어놨던 그
ENC 필터 파일은 우리가 삭제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JDBC 커넥션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자, 우리가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우리는 커넥션 객체를 얻고 실행했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는 전부 주석으로 처리하게 되고 우리가 커넥션 객체를 dbman.get 커넥션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커넥션을 직접 불러오는 그런 형식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이 제대로 되면 우리 위에서 만들어놨던 그 유틸리티에 들어있는 dbman 클래스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쪽에 그 페이지 지시에 임포트로 mysns.util.별표를 이제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으면 일단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관련된 테스트 페이지는 삭제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멤버 DO 클래스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멤버 DO 클래스에서는 현재 우리가 멤버 변수가 name, UID, 패스워드, 이메일, 조인 데이트라고 하는 5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필드 추가를 요청을 했죠. 그러면 필드가 추가가 됐다면 당연히 여기에 멤버 DO 클래스에도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래쪽은 source,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코드는 생략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member DAO 클래스입니다. member DAO 클래스는 멤버 그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DAO 클래스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게 이제 회원가입, 그 다음에 로그인, 그리고 로그아웃 처리가 있는데 로그아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고 우리는 친구 목록을 구해낸다 그랬죠. 최근 가입한 친구 목록. 그래서 친구 목록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DAO, 그 멤버 DAO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 끝나게 되겠네요. 멤버 DAO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포트 구문들이 있는데 java.sql. 모든 것들, java.util. 모든 것들, mysns.util. 모든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미리 임포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두기로 하죠. 그리고 connection, prepared statement, result set 세 가지의 그 멤버 변수를 모듈 변수를 선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dd member입니다. add member는 우리가 그 사용자를 추가하는 거죠. 회원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으로는 멤버 DO 클래스의 객체로 입력을 가져오면 됩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전달받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출력은 불린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을 등록을 했을 때 회원 입력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서트 인투 구문은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체크하죠? 오류가 발생했으면 회원가입에 실패한 거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회원가입에 성공한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션, dbman.get 커넥션을 통해서 구해올 수 있죠. 이미 우리는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커넥션 객체는 자유자재로 구현이 되는 거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쿼리문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쿼리문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인서트 인투 처리해 주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필드는 2, 3, 4, 5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있으면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가져와야 되는 자료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조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prepared statement를 준비를 하고 필요한 입력 4가지를 할당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쿼리문을 이용해서 커넥션과 쿼리문을 이용해서 prepared statement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4가지 입력 값들을 우리 여기에 member DO 속에 담아왔기 때문에 M에 있는 get name, get UID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값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try 구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캐치 영역으로 갈 것이요. 오류가 없으면 그냥 건너뛰겠죠. 그래서 캐치 영역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요 영역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실패했죠. return false를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날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try catch문을 통해서 prepared statement 닫고 connection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return true로 넘겨주게 되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회원가입에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get new members입니다. get new members는 최근 요게 그 메인 하측 우측 사이드바이에 필요한 신규 회원 목록을 구현을 해내는 건데 여기에는 7명에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get new members에서는 그 정보를 array 리스트에 담게 해야겠고 제너릭스를 이용해서 각각은 string 글자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 리스트 객체를 선언을 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을 실행하는데 우리는 가장 최근에 가입한 7명을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select top 7 별표 프람 멤버스를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하는데 join 데이터를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를 하면 가장 최근에 가입한 사람이 가장 위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이제 구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커넥션과 쿼리문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입력하여야 되는 물음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곧바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prepared statement를 execute query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들이 result set 속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sult set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 우리는 이 while 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합니다. rs.next 메서드로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 RS에 들어있는 UID 필드의 값을 가져와서 new members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으면 이 영역 오면 되겠죠. 오류가 없으면 여기 finally 영역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닫고 connection 객체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members라고 하는 array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 자료를 반환을 해주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호출하는 위치에서 7명의 목록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로그인 메서드입니다. 로그인 메서드는 로그인에 성공했느냐 마냐를 이제 결정해 주게 되는데 입력으로는 UID와 비밀번호 PWD를 가져옵니다. 결과는 불린형으로 반납을 하도록 하죠. 자, 커넥션 객체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을 만들죠. 쿼리문 객체를 만드는데 이전에 우리는 뭐 UID 값을 주고서 그 다음 뭐 패스워드를 알아내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조건문을 잘 기술하면 where에서 UID도 일치하고 패스워드도 일치하는 그런 형태의 모든 자료를 멤버스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 두게 되겠고 그리고 입력에 필요한 물음표 두 개가 있죠. UID와 PWD 두 개의 값을 할당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execute query, select query 문이기 때문에 execute query를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RS에 존재를 하겠네요. 자, 여기 RS에는 결과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없거나 하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UID를 기준으로 그 쿼리를 검색하기 때문에 UID는 기본키가 있어서 non-null, unique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유일해야 됩니다. 존재하면 한 개예요. 없을 수도 있죠. 회원가입이 하지 않았으면 매치가 되는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했어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두 개, 세 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if문으로서 rs.next를 딱 실행해서 if문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얘가 참이라고 하면 비밀번호와 그 사용자 아이디에 일치하는 사용자 정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를 tru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 return false를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return tru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ser control 페이지를 만들기로 하죠. 그렇게 user control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액션은 new user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멤버 DAO 클래스의 add member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로그인, 이것은 로그인 처리해 주는 거죠. 멤버 DAO 클래스의 로그인 메서드 호출해 주면 됩니다. 다음 로그아웃, 이것은 로그아웃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와 관계가 없이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세션 정보만 삭제해 주기만 한다면 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액션에 해당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컨트롤러 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를 하죠. 자, user-control.jsp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그 mysns.members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그 java.util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정보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JSTL을 쓰기 위해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를 기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입력 폼으로부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멤버 클래스를 이용해서 MDO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set property를 통해서 방금 만든 객체의 모든 property 값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put 태그에 존재하는 값들을 우리가 그 멤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할당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입력값을 좀 더 손쉽게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DAO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DAO 클래스의 객체 MDAO 객체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값 중에 하나가 액션입니다. 그래서 액션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request.getParameter를 통해서 액션 값을 호출해내면 되겠습니다. 이어 액션 값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if 구문을 통해서 액션 값이 new user에 해당되면 신규 회원 등록입니다. else if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인에 해당되면 이때는 로그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게 else 영역 로그아웃 처리가 남았네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if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메서드들을 다 만들어 두었죠. mdao.addMember라고 처리해 주면 됩니다. 정보는 mdo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값이 참이면 로그인에 성공했어요. 회원가입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else면 회원가입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해 줬네요. 그리고 로그인 하세요. 별도 창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거짓 영역에 들어오면 else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로그인에 실패했죠. 그냥 같은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라고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고 -1을 통해서 바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네요. 자, 여기 영역은 이제 로그인 영역입니다. 로그인 영역도 마찬가지로 mdao.login 메서드 실행하면 되겠네요. 이때는 필요한 값이 use id와 패스워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넘겨주고 성공하면 우리가 세션에다가 그 UID를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폴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러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SNS 페이지로 이동하겠네요. 추후에는 이 링크는 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else 영역은 우리가 그 로그인에 실패했어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해주고 히스토리 고 -1을 통해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else 영역은 기본적으로 로그아웃 처리죠. 그래서 액션이 로그아웃에 해당되면 로그아웃 처리입니다. 로그아웃 처리는 아주 간단해요. 세션에 들어있는 UID 속성 값을 그냥 없애주면 됩니다. remove attribute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efault.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ew user.jsp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쓸 것은 사실은 딱 그거밖에 없죠. 인풋 태그에서 있는 이름들하고 우리 멤버에서의 그 멤버 클래스의 속성, 멤버 변수하고 이름이 같아져야 된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new user.jsp에서는 핵심이 폼 태그죠. 메서드는 포스로, 액션은 그 이제 user-control.jsp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액션 값을
new use로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자료들을 쭈루룩 읽어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회원 등록을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그 include sidebar 쪽에 아까 전에는 우리가 그냥 user1, user2라고 그냥 강제적으로 값을 입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최근에 가입한 사용자 7명을 넣기로 되어 있죠. 물론 이것들은 나중에 그 SNS를 완성시키고 나면 최근에 사용자가 올린 글을 확인하는 쪽으로 바꾸게 될 텐데 아직은 우리가 걔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용자의 아이디를 표시해 주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멤버 DAO를 이용해서 MDAO라고 하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그 다음에 mdao.get new members라고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array 리스트에 담아 올 겁니다. array 리스트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각각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포문을 통해서 new member에다가 저장을 하고 걔네들을 목록에 조치를 취해준다면 우리는 위에 강제적으로 넣어준 대신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온 자료들을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끝났네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디폴트에서 실행을 했는데 이 페이지가 오는 이유는 디폴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곧바로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새로운 친구는 테스트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New User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창이 뜨게 되겠고 지금 갑순이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등록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됐습니다. 로그인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에 성공한 경우가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한 서너 개 정도의 사용자를 등록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추가를 할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테스트 패스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로그아웃으로 버튼이 샥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 그 파일 기반 커스텀 태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이 제대로 처리되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Select 별표 from members 실행하게 되면 우리 이런 모습으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로그인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NS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세 가지를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설정도 했고 유틸리티 프로그램, DBman, 그 다음에 ENC 필터도 만들어뒀습니다. 커스텀 태그로 로그인 태그 만들어뒀네요. 클래스로는 멤버 DAO 클래스를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SNS 기능 중에서 회원과 관련돼 있는 기능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게시판, 그 다음 시간에 SNS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이번 학기 이제 수업을 끝낼까 합니다. 자, 오늘 응용 파트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JSP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SNS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게 되면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No dumb question. 자, 그러면 이번 과제를 잘 따라와야만 다음 시간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절대 시간 지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